안녕하세요. 대한두통학회 교육간사 일산백병원 신경과 박홍균입니다. 대한두통학회에서 두통일기 앱을 리뉴얼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오늘은 앱 사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전 버전에 비해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스토어, 구글스토어에서 두통일기라고 검색하셔서 대한두통학회 두통일기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가입 후에 로그인 하시면 홈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두통일기 정보를 서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폰이 바뀌더라도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입력해 놓으셨던 두통일기 정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회원 가입 시에 성별을 여자로 입력하셨으면 달력의 아래쪽에 월경 아이콘이 있고요. 오른쪽 아래를 클릭하시면 월경일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월경일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월경이 표시가 됩니다. 여성 편두통에서 중요한 월경 편두통과의 관련성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기 쓰기를 눌러보시면은 두통은 언제 시작됐는지, 언제 끝났는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 강도는 어땠는지, 위치는 어딘지, 어떤 식으로 아팠는지 또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두통이 올 것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조짐이 있었는지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조짐이 있다고 선택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통 중에 나타나는 증상들, 동반 증상, 소화기 증상, 빛에 예민해지고 소리에 예민해지고 이런 것들, 뒷목 뻐근함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동반 증상들을 입력할 수가 있고, 이번 두통의 유발 요인들로 추정되는 것들 이렇게 쭉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었는지, 약을 먹었다면 어떤 약을 먹었는지, 효과는 어땠는지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두통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여가생활에 장애가 있었는지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남기고 싶은 이야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홈 화면의 달력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까 제가 약을 먹었다고 표시를 했고 효과가 있었다고 선택을 했더니 알약 표시랑 효과가 있다는 맑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모든 항목을 근데 입력하셔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이전 두통일기에서는 수정이랑 삭제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당연히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하셨던 일기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보시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삭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쓰레기통 버튼 누르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이전 두통 일기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8일날 끝난 것으로 해본다면 이렇게 아침에 끝난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끝납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또 이제 아침에 두통이 생겼다가 좋아졌는데 저녁에 또 아프고 이런 경우에는 또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면 입력이 됩니다. 제가 두통 일기를 몇 개를 미리 입력을 해놨고요. 두통 분석을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두통 일수, 그다음 약제 복용 일수, 총 장애 일수 등 이제 두통에 대한 정보들이 간략히 요약되어서 나옵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제일 많이 복용한 약제 2개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고요. 이미그란, 미가드를 제일 많이 먹었네요. 최근 한 달 동안에는. 그리고 효과에 대한 정보도 나옵니다.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도 있고요. 주로 어떤 전구 증상, 어떤 유발 요인들이 있었는지 제일 빈도가 높은 4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올려보시면은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간 기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3개월, 6개월 탭을 누르니까 숫자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눌러보니까
최근 두통 일수가 어땠는지, 몇 개월 동안 몇 번이 아팠고 두통의 강도는 평균적으로 어땠고 약을 몇 번 복용했고 장애는 어땠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약물 복용을 어떤 것을 제일 많이 했는지도 나오고 효과가 어땠는지도 나옵니다. 전구 증상과 유발 요인들도 어떤 것들이 제일 많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두통 뉴스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이제 두통과 관련된 기사도 있고요. 최신 논문들에 대한 요약본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홈으로 와 보시면은 이 설정 오른쪽 위쪽에 있는 설정을 눌러 보시면은 회원 정보랑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알람 설정을 눌러 보시면은 작성 중인 두통 일기 알림 기능이 있어서 두통 시작은 입력해놨는데 종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지난 후에 푸시 알람이 갑니다. 그리고 두통 뉴스가 업데이트되면 알람이 가고요. 이것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방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용 알람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두통의 증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넣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입력하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두통 일기 앱 잘 활용하셔서 두통 없는 행복한 세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